무대의 공기가 서늘해지고 관객석의 숨결이 한 톤 내려앉을 때 누군가의 이름이 소리 없이 객석을 가로질렀습니다. 빙예서. 그날의 분위기는 흔한 음악 프로그램의 문법에서 벗어나 하나의 서사로 조심히 넘겨지는 책장 같았습니다. MBN이 준비한 한일 탑10쇼의 수많은 순서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모두가 다음 장면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등장도 하지 않은 주인공의 이름이 공기 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기묘한 정적. 무대의 뒤편 스태프는 말 대신 눈빛을 주고받았고 객석의 팬들은 손에 땀을 쥔 채 무대의 중앙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이크를 쥔 작은 손을 잠시 내려다보던 그녀가 아주 짧게 숨을 고르는 사이 객석의 시간이 얇게 멈춘 듯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꼭 한번 온전히 부르고 싶던 곡이 있어요. 오늘 그 페이지를 엽니다. 그 한 문장은 예고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준비의 시간, 감정의 무게, 아직 보여주지 않은 깊이를 꺼내놓겠다는 조용한 약속, 그리고 첫 소절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높이의 얌전함과 달리 울림은 놀라울 만큼 크게 번져 나갔죠. 소녀의 청량함 위에 성숙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음색, 한 호흡 한 호흡에서 공기의 질감이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끌어올린 고음 대신 공명을 넓혀 감정을 밀어넣는 방식. 어깨가 들썩이는 과한 호흡이 아니라 배 아래에서 눌러올리는 단단한 치지. 그 기반 위에서 모서리를 깎은 잠과 길게 이어붙인 몸이 객석을 미끄러져 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잘 부르기가 아니었습니다. 노랫말이 살아 움직이며 누군가의 오래된 기억을 건드릴 때 생기는 미세한 진동, 그 떨림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조명은 최소한으로 움직였습니다. 전체를 덮는 색을 자제하고 스포트라이트 한 줄기만 그녀의 어깨와 볼 윤곽을 따라가듯 머물렀죠. 오버스테이트먼트를 털어낸 무대 디자인은 오히려 객석의 몰입을 키웠습니다. 시선이 머물 공간, 마음이 퍼질 여백을 남긴 선택, 그 덕분일까요? 관객석 앞줄에서부터 뒤편까지 감정의 파동이 올라오는 속도가 눈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숨을 다독였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중계 카메라가 얼굴 근접을 잡아내면 어리던 인상이 사라진 자리에 역할을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 자리했습니다. 이야기를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살아내는 사람, 그 변화는 한눈에 보였습니다. 편곡 역시 날이 서 있었습니다. 원곡의 선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리듬을 미세하게 늦추고 화성의 온도를 반음 낮게 깔아 감정의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스트링이 한박 앞에서 살짝 뜨거워졌다가 브러쉬 드럼이 숨처럼 가라앉는 타이밍, 그 사이로 그녀의 목소리가 레가토로 미끄러지며 말하듯 노래하기의 극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이라이트에서 흔히 선택하는 폭발 대신 클라이맥스 직전 볼륨을 한번 접어넣는 방식도 탁월했습니다. 강과 약의 대비가 커질수록 진짜 고음이 터질 때의 청량감은 2배가 되거든요. 그 장치를 정확한 순간에 사용한다는 건 자신이 어디에서 가장 강한지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반부, 그녀는 한번 크게 숨을 들이켰다가 불필요한 소리를 다 걷어낸 채 낮게 을조렸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관객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큰 소리는 귀를 때리지만 낮은 소리는 마음속 빈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 낮음 속에 담긴 떨림, 흐트러지지 않은 비브라토의 길이, 마지막에 걸어둔 숨의 쉼표까지, 이 모든 디테일은 스승에게 배워 익힌 기법이 아니라 자기만의 언어로 재해석된 감정의 문법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법은 언어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통했습니다. 화면 너머 외국 팬들이 가사를 몰라도 이해된다고 반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악적 의미보다 인간적 의미가 앞설 때 노래는 국경을 잇습니다. 감정의 피크는 고음에서만 오지 않았습니다. 브리지 한 줄, 나임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그녀는 리듬을 아주 미세하게 늦췄습니다. 그리고 자음의 발음 시간을 늘려 단어의 질감을 관객의 귀에 더 오래 붙어 있게 했죠. 이 타이밍 컨트롤이 실시간 무대에서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순간에도 안에서 흐르는 메트로놈을 잃지 않는 집중. 그 집중이 토대를 만들자 고음은 더 이상 무리해서 찍어 올리는 목적지가 아니라 감정의 경유지가 됐습니다. 올라가고 머물고 내려오는 세 단계가 각각 다른 표정을 가지며 관객의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현장 반응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화면으로는 잡히지 않았지만 무대 오른편 중우열에서 휙휙 돌아가는 손수건의 하얀 곡선이 보였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삼켜진 울음, 자세를 고쳐 앉는 소리, 누군가의 깊은 한숨, 그 수많은 작은 소리가 배경음처럼 깔리며 무대를 더 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이라이트가 터지자 몇몇 팬은 자리에서 반사적으로 일어났고 다른 팬들은 손을 모아 가슴에 얹었습니다. 환호가 폭발하기 직전의 정적, 그 짧은 허공의 감정이 매달리는 시간은 오랜 음악 팬일수록 더욱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 정적을 만드는 가수는 결국 오래 남습니다.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온라인은 이미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클립으로 잘려 올라오고 첫 소절과 마지막 눈빛이 수천 번 재생되는 사이 댓글에는 비슷한 문장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네. 이건 장르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다. 고음이 아니라 문장이 기억에 남는다. 흥미로운 건 찬사만 쏟아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무대의 변화나 스타일 바꾸기가 아니라 내면의 스위치가 켜진 결과임을 짚어냈습니다. 외모나 의상, 조명의 도움을 넘어서 목소리의 질감 자체가 바뀌었다는 증언. 본인의 제어력과 호흡의 경제성이 늘어나면 가능한 변화입니다. 숙련으로만 되는 일도 타고남으로만 되는 일도 아닙니다. 둘의 균형이 맞을 때 생기는 설득력. 이 무대가 특별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한일 탑10쇼라는 문맥이었습니다. 양국의 무대 문법은 닮은 듯 다릅니다. 한국의 트로트가 한의 미감을 리듬과 서정으로 풀어낸다면 일본의 엔카는 여백을 통해 감정을 머물게 합니다. 그날의 편곡과 퍼포먼스는 두 문법의 접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강조, 격정보다는 지속. 결과적으로 빈예서의 무대는 협업의 형식이 아닌 감성의 언어로 국경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청자들이 의미를 몰라도 감정이 보인다고 반응했고, 한국 시청자들은 우리의 소리를 세 개의 문장으로 말한다고 자부심을 표했습니다. 음악이 외교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오래된 명제를 새롭게 증명한 밤이었습니다. 프로의 시선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첫째, 호흡. 올라가기 전에 쉬지 않고 내려온 다음에 쉰 겁니다. 대부분 고난도 구간 직전에 호흡을 크게 들이켜 소리를 준비하지만 그러면 어깨와 목 주변이 함께 긴장의 소리가 딱딱해지죠. 그녀는 반대로 여유가 있을 때 차분히 숨을 채우고 구간에서는 호흡을 지출했습니다. 둘째, 발음. 트로트는 감정이 과해지면 자칫 모음이 눌리고 자음이 쏟아져 말마디 거칠어집니다. 이날의 발음은 명료했습니다. 받침 발음은 짧고 유음은 길며 유성음의 공기를 살짝 섞어 음절이 귀에 붙는데 시간이 걸리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공간. 무대를 크게 쓰지 않았습니다. 방걸음이 전부였지만 그 방걸음이 들어가는 순간 카메라가 당겨졌고 감정이 따라 붙었습니다. 몸짓을 줄이고 표정을 늘리는 것, 화면 시대의 무대 언어를 정확히 이해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 밤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째, 호칭입니다. 신동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르 경계를 넘나드는 보컬 아티스트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둘째, 기대의 성질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잘할까에서 어떤 이야기로 설득할까로. 팬덤은 응원에서 동행으로, 소비는 소비에서 참여로 바뀝니다. 커뮤니티에는 이미 번역 자막과 하이라이트 큐시트를 자발적으로 만드는 움직임이 생겼고 해외 반응을 모아 소개하는 스레드들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셋째, 시장의 반응입니다.
한 번의 결정적 무대는 브랜드의 태도를 바꿉니다. 이미지 모델을 원하는 곳, 스토리를 함께 만들려는 곳, 공연을 확장해낼 파트너들이 결을 달리 모여듭니다. 가치가 숫자를 끌고 오는 전형적인 경우죠. 무대 뒤에서의 짧은 인터뷰는 소란스러운 박수 소리와 대비되어 더 또렷이 들렸습니다. 오늘은 제 안에 숨어있던 다른 저를 꺼내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변화는 종종 외형에서 먼저 보이지만 오래가는 변화는 항상 내면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 내면이 설득을 얻으면 스태프와 밴드, 카메라, 조명, 의상, 올 크루의 감각이 한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이날의 무대는 바로 그 정렬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개인 플레이가 아닌 팀의 완성. 그래서 더 단단했습니다. 경쟁자들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각자의 장르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모두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우열을 가르는 순간 관객의 마음은 늘 진심의 무게 쪽으로 기웁니다. 기교와 성량은 어느 순간 비슷해질 수 있지만 문장을 쓸 줄 아는 목소리는 드뭅니다. 그 드문 목소리가 오늘 여기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그 목소리를 흥얼거렸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바이럴의 본질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잔상입니다. 잔상이 길면 길수록 한 사람의 이름은 오래 남습니다.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녀는 어디까지 갈까? 보컬의 스펙트럼 확장, 언어의 실험, 무대 언어의 다양화, 크로스보더 협업. 가능성의 목록은 길고 그중 어느 하나도 가벼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날의 무대가 준 확신은 명확합니다. 방향을 아는 사람은 오래 간다는 것,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감정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작업물의 퀄리티를 지켜냅니다. 언제나 최고조에 있기보다 필요한 지점에 피크를 배치하는 감각. 아티스트에게 가장 귀한 건 체력보다 페이스입니다. 이날 그녀는 자기 페이스를 찾았습니다. 한일 합작 무대라는 특수한 맥락도 다시 한번 짚어야 합니다. 음악은 서로 다른 미학을 화해시키는 예술입니다. 장단의 감각, 언어의 억양, 억제의 미학이 만날 때 흔한 절충안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 나오기도 합니다. 빈에서의 무대는 바로 그 표준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트로트의 곡선을 지키면서 해외 관객에게 익숙한 감정의 쉼을 정확히 배치했습니다. 덕분에 무대는 국적을 크게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각자의 미감을 존중하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성공은 관성을 바꿉니다. 다음 협업의 기대치가 달라지고 제작 시스템은 그 기대치에 맞추어 성숙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무대가 업계를 한 칸 전진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본 셈입니다.